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외국인 여자의 이름을 달고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룻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2005년 통계로 16만 명이 되고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6년도 통계청에 의하면 200만 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TV 프로그램을 요즘에 이렇게 틀어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문화인 것 같고, 또 특히나 결혼 이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면서 또 여성으로 이렇게 다중적인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여성의 이름이기도 하고, 사실 유이하죠. 에스더서하고 룻기하고, 그 중에 이제 외국 여성으로는 사실은 유일하게 책 이름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그 룻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 룻에 대한 이야기 한번 유현희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성서의 어떤 한 줄, 한 절, 한 장 뒤에도 어마어마한 연구와 해석이 없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룻기도 엄청난 해석들이 그동안 존재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갈래를 제가 먼저 제시한 다음에 간단히, 그리고 제가 새롭게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나눌게요. 그래서 제일 지배적으로 많이 해석한 게 성서 이 룻기를 착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룻도 착하고 나오미도 착하고 동네 사람들 착하고 보아스도 착하고 다 네, 착하게,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착하고. 보통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듣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듣죠.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인가 할 때 꼭 시부모님한테 시부모를 순종하는 잘 봉양하는 룻으로 이렇게 효부. 예, 그런 식으로 항상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거는 주석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여성의 연대로 해석을 했어요. 여성의 연대는 좀 페미니스트 해석인데, 여기 나오는 룻과 나오미가 참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대해서 생존하고 함께 헤쳐나갔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다윗의 족보로도 해석을 했어요. 다윗의 족보는 뭐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룻은 등장해서 대를 잇는 일 말고는 한 일이 없다. 이건 사실 어떤 한국 성서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 이야기고, 사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적통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세자인데 그걸 차지한 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가 이 왕위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찬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품이 바로 룻기다. 그렇게 학자들은 또 해석을 했어요. 또 하나 해석은 로맨스죠, 로맨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를 보는 거예요. 사실 성서를 읽는 많은 독자들이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남자, 여자만 나오면 로맨스를 찾아요. 근데 이 룻기는 로맨스를 보아스. 제시한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한 번도 둘이 사랑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요. 한 번도 뭐 룻이 예쁘다거나 그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둘은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래요. 근데 결혼했잖아, 결혼했지만 아마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지, 유력한 남자가 그래 어느 때까지 그 총각으로 있다가 룻이 올 줄 어떻게 알고 기다렸다 그때 결혼하겠어요? 룻은 분명 나오미 연배일 거라고요. 근데도 헐리우드에서 이 이야기를 갖고 영화를 50년대인가 만들었을 때 나오미는 할머니로 나오고요. 보아스는 젊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로 나오고, 룻은 젊은 여자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벌써 영화 만들 때 감독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극작가가. 그런 식의 해석이 몇 가지가 있었다면, 제가 해석한 것은 하나도 안 착하게 그냥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 동네 남자들 할 것 없이 하나도 이 룻이라는 여자한테는 우호적이지 않았고, 제도와 환경도 풍습도 하나도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생존 이상의 차원으로 자기가 성공한 이민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나 보다라는 전제를 갖고 저는 그걸 이끌고 나갔고,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다 찾아서 그걸 제시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몰려나오고 나오미를 막 환영하는데 사실 룻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나오미를 막 칭찬하면서 룻이 아들 낳았으니까 이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한 며느리다. 그 칭찬을요 룻한테 한 게 아니라 나오미한테 했다고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봤고요. 또 보아스도
먼저 이 나오미하고 룻한테 뭐 안전 대책을 장기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타작마당에서 이상 야릇한 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코가 낀 거죠. 그래서 자기 평판이나 이런 것을 그 의심받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뭘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뭐 옛날에 유력한 남자라,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죽만 먹어도 옛날 100년 전 조선 남자들이 다 첩들을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경제력만 있어도, 근데 뭐 또 하나 여자 하나 드리는 게 일도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제가 룻을 어떻게 봤냐면, 보아스가 한 얘기나 보아스가 이제 보리 같은 거 밭에서 담아주는데 그냥 빈자루가 있어서 담아준 것뿐인데, 집에 와서 말을 옮길 때는 보아스가 어머님 드리라고 이걸 담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생략과 왜곡이 있어요. 그럴 때 둘이 엮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옆구리 찌르는 그런 생각을 나오미가 하게끔 만드는 게 또 룻이고요. 그래서 근데 나오미는 사실 이미 밭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들판에 이 젊은 외국 여자를, 싱글 여자를 보내면 남자들한테 항상 위험하게, 남자들이 건드린다는 표현이 있죠. 그 나가드 파가드 이런 말들이 되게 위험한 용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자들한테 그 성폭력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너무 목가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어를 그렇게 맞아요.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 보면은 보아스가 내 여종들하고 같이 있어라.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예. 괴롭히지 않게 해라. 약간 예, 그럼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음. 나의 여종들하고 같이 있어라 이야기를 하는데, 룻이 나오미한테 가서는 보아스가 자기 남종들하고 같이 있으라 그랬다. 이렇게 말을 이야기를 살짝 해요. 왜곡하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얘야 남종들 아니고 여종들하고 같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해요. 이 예. 그 타작마당이라는 게 술과 음. 성매매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그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목가적인, 우리가 나이스한 목가적인 이야기를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편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그 발치를 들고 옆에 누웠다 이런 얘기 속에서 그 여자가 한 말 이런 것들이, 그 날개 옷을 펴주세요 뭐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존재하던 시형제 결혼법하고 고혈법, 그러니까 어떤 노혼을 가난해가지고 남한테 팔았을 때 가장 유력하고 가까운 어떤 친척이, 제1 친척이 그 밭을 도로 사서 이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그런 법,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법이죠. 그 법을 뒤섞어서 룻은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보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한국식, 어떤 때는 미국식으로 짬뽕시키는 저 자신을 봤고요. 또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렇게 사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다문화로 우리 한국에 이주 노동자 또는 결혼 이민자로 온 사람들은 어떤 때는 본국식, 어떤 때는 한국식을 짬뽕할 거라 생각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럴 때 룻이 그렇게 막 짬뽕해서 남의 법을 혼용할 때 사실 성문 밖의 장로들이나 현지인들도 자기네 법과 풍속을 막 짬뽕해서 대하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약간 그 현지인들을 비트는 것처럼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룻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 현지의 문화 관습을 별로 지킬 생각이 없고요. 특히 생존권제도 있죠. 이삭줍기 규정. 그게 우리는 옛날 학자들은 인권법이라고 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과부나 이방인도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뭐든지 다 훑어가지 마라. 얼마나 좋은 법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렇게 조금만 주워가고 겨우 한 계절 가장 가난하게 먹고 생존해라. 그래서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 살아라. 를 보장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거부하죠. 왜냐하면 저는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죽는 게 아니라 단 사이에서 죽겠다 그래요. 이 여자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담한 요구를 했고요. 그럼 품질 면에서나 양에서 난 당신들과 똑같은 대답을 받고 싶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받고 싶다는 걸 요구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족보도 자세히 보면 그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후손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룻기가 그 족보가 얼마나 대담한 선언인가. 사실 모압이 그 주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신명기는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경멸받고 배척받는 모압 사람인데 이 족보에서는 이 모압 여자가 두 세대 후에 그렇죠. 다윗을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족이 되는 거 두 세대 후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민자들한테 굉장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현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주 여성들이 와서 국회의원만 돼도 막 질투 때문에 막 눈이 멀어갖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 누구죠? 그 차스민이 그래, 국회의원 그래. 됐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지가 뭔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자스민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해주는 거니까 그런 식의 그 옹졸함을 현지인들은 보이죠. 그리고 내 몫이 적어질까봐 전전긍긍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딴 데 가면 글로벌 유목민으로 그 사람들 걸 침범해서 나눠 먹자라고 그렇죠. 요청해야 하는 판국인데 우리는 그걸 다 혜택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차별적으로 부려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청년 여성이 쓴 글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다문화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 다양성과 폭넓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 뒷구름만큼의 시혜를 우리나라가 복지를 줄 테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살아줘. 자식만 낳고,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문화 속에는 한국 문화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 룻기를 그냥 이렇게 글로벌 시민인 룻이 달콤살벌하게 성공한 이야기다라고 본 거죠. 네,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왕인 다윗의 조상 중에는 이런 모압 여성이었던, 그러니까 이방인 여성이었던 룻의 그 글로벌 이민사 또는 대담하고 도전적인 그런 성공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룻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다양한 문화, 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포용하고, 또 우리의 일부로 또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생각들, 또 그런 제도, 또 사상,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언니 필미토크 구독과 좋아요.